오늘은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불편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이 반도체 경기가 정점으로 보이는 여러 이유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의견을 좀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도 현재 많은 분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논리도 그런 정보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국내 반도체 장비주들의 좀 주가를 보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어떤 하락폭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왜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지 한 가지씩 찾아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넓은 관점에서 좁은 관점으로 이렇게 시야를 좀 좁혀 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중국의 제조 PMI 지수 피크아웃 논란에 더해서 D램 가격의 피크아웃은 올해 2분기였다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중국의 제조 PMI 지수 차트인데요. 이 제조 PMI라는 거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민간 중소제조 업체들이 향후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50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을 낙관하는 거고, 그리고 그 반대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이 안에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신규 수주 주문 지수라는 게 있고, 또 신규 수출 주문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신규 수출 주문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중국에서 수출한 수치도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중국의 생산을 요청하는 수요 역시도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현재 중국에서 주변 국가로 베트남 같은 국가로 좀 공장 이전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공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상황은 이 반도체가 포함된 대부분의 제품 수출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도체가 포함된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걸 보면서 그러면은 이 차트를 보면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이 삼성전자 주가가 좋았던 2017년이랑 18년 PMI 지수를 보면 이때가 그때인데요. 이 PMI 지수가 많이 안 오르지 않았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때 영향을 주었던 그 이유는 이 이유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엄청나게 이때 올랐던 거죠. 그리고 또 올해 초에 삼성전자 주가가 좋았던 이유도 바로 이 D램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장기 시계열을 이렇게 쭉 늘어뜨려 놓고 보면 D램 가격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하향을 했지만, 이때 D램 가격은 무려 40%나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 하강 국면인데 D램 가격도 이런 식으로 2분기를 기점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죠. 따라서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현재 그 중국 제조 PMI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피크를 찍었고, 그 다음에 메모리 가격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보기 힘든 만큼 현 시점에서 반도체 산업은 정점을 찍었다는 견해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 메모리 반도체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이크론의 올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보면서 한번 좀 간단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4월에 마이크론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한 말을 보게 되면,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놨지만 취지는 이런 거죠. 심각한 공급 부족, 그러니까 재고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의 시간의 주가는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분기 발표인 7월에는 또 이런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도 하이라이트를 좀 해놨는데,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올해 말부터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EUV 장비 도입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앞으로 D램 가격은 하락하고, 또 새로 도입하는 이런 EUV 장비의 비용이 부담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발표 이후에 이 마이크론의 주가는 시간에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이 D램의 현물가와 또 계약가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이 반도체 산업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는 메모리 시장이 안 좋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용산에 있는 전자상가나 테크노마트,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 반도체를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가격은 현물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제품이 생산이 돼서 대리점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거래하는 거래가가 이 현물가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는데요. 그리고 반면에 이 계약가라는 거는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어떤 기업이랑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약을 할 때 이제 책정되는 그 가격을 이 계약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현물 가격이 이 계약가, 그러니까 고정 거래 가격을 선행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선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현 시점에서 이 현물가가 5%에서 7% 정도 상승을 하면 3개월 뒤에 계약가 역시 이제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현물가랑 계약가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니까 이 말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현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저변을 이해를 하셨다면 최근에 그 며칠 전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관련 수치들을 보게 되면 여기 이번에 실적 발표한 어떤 수치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30% 이상 이제 되는 수치들이 더 잘 나왔습니다. 뭐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제 마이너스 3 그 시간에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이 IC 칩, 그러니까 이 부품의 부족으로 출하량에 영향을 받았고 또 이러한 현상은 이제 내년에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 건 알겠는데 더 나올 수 있었던 게 이번에 못 나왔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이게 고스란히 이제 반영될 수는 없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는 이 D램 비중이 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주가에도 고스란히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반도체 경기가 단기적으로 정점이라는 세 번째 이유는 이 보시는 이제 장비 투자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그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꽤나 공신력이 있는 협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곳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제 내년까지 집행되는 투자액을 보면 이게 이제 반도체 장비 투자액이거든요. 일단 금액만 놓고 보면 이제 내년까지는 이 1,000억 달러까지 이제 늘어나는 걸로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빨간색입니다. 이 빨간색, 그러니까 여기 8%라는 거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8%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앞으로 2023년이나 2024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만 놓고 보면 이 반도체 장비 투자액 사이클의 피크는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21년이 이제 끝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금액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과거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면 최근에 이제 국내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가 안 좋은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이 글로벌 기업들의 반도체 장비 수요가 이제 올해와 같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 그 ASML이 인베스터데이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때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간략하게 부제로 나와 있지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앞으로 좋은 전망치를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건 알겠는데 그 좋아지는 강도가 이제 올해보다 약하지 않겠다는 논리가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연일 하락하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 지수,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 역시도 이 지수를 하락시키는 주체는 하나씩 기업을 다 검색을 해보시면 단연 이제 장비 업체들이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네 번째는 반도체 섹터, 그러니까 네 번째로 반도체 섹터가 너무 이제 마지막 이유는 이제 그 반도체 섹터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 많이 올랐다는 건 뭐 주관적이기 때문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섹터가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는 이 단편적인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가장 최근 사건을 보게 되면 이 D램 비중이 크지 않은 이 PC 시장에서 고점이라는 논란이 좀 불거지면서 D램 시장에 좀 큰 충격을 받았죠. 사실 이 PC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 D램 시장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충격을 이제 받은 것인데요. 그리고 또 뭐 의견이 이제 분분하시겠지만은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6만 원에서 9만 원이 됐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빠른 어떤 단기적인 시간 내에 엄청나게 오른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논리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했을 때 이제 올해 초 슈퍼사이클, 뭐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이제 반도체 섹터가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오름폭은 약간 이제 과하게 올랐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 현재 주가가 적정 가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당분간 이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메모리 반도체 어떤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D램 가격은 올해 2분기가 피크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부품의 어떤 공급 변목 형상으로 인해서 부품 조달이 안 되니까 매출이 이제 더 못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그 기업들이 장비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사이즈가 이제 올해만큼 크지 않다는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쩌면 이 반도체 섹터가 이제 고평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말이 나온 김에 이제 투자 지원권도 약간 한몫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삼성전자랑 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제 국내 반도체 장비주들 아무거나 찍어봐도 주가를 이제 발목 잡는 주된 요인이 이제 이런 이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커지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글쎄요, 사실 이제 모든 상황들이 현재는 다 좋지 않지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조만간 실적 발표를 하게 될 이 엔비디아가 앞으로의 시장을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섹터 내에서 상당한 시가총액을 유지하면서 또 높은 비중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앞으로 시장을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반도체 업황이 고점을 찍었을 거라는 여러 근거들이랑, 그리고 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주가가, 그리고 그에 더해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 주간 힘든 장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월요일 쉬고 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